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 S&P 500은 무려 1.85%나 상승을 하면서 하락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시장의 상승과 함께 반복되는 심리가 재현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대세 상승장인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왔고요. 다시 하락을 거듭하자 조용해졌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자 상승장인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세 상승장이 나온다는 게 주식을 이미 많이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쁠 건 없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이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펀더멘털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어제 경우는 Change in Non-Farm Payrolls라던가 실업률, wage growth를 의미하는 average hourly earning month over month와 year over year가 나왔는데요. 그 결과치를 보시면은 컨센 대비해서 하나같이 굉장히 강한 지표가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가 과거부터 꾸준히 주장해왔던 부분과 일치합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강하다는 것을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매번 업데이트 드리는 금리 전망인데요. 6월 14일 날 있을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확률로 이렇게 4.6%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일자리 관련 데이터들이 발표되기 전에는 이 지표가 분명 마이너스였으며, 심지어 7월, 9월,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1월달에 보여준 확률은 더 마이너스 폭이 컸습니다. 즉 금리 인하를 시장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자리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자 여기는 이 지표들이 조금 더 올라간 것입니다. 연준의장 파월이 분명 금리 인하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데이터가 나오기 전 여기 6월부터 2024년 1월달의 지표가 마이너스의 확률을 가리키고 있었던 이유는 머지않아 다가올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행 문제가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다가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국채금리는 꾸준히 이렇게 하락을 해왔던 것이고 10년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인 양상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지표가 강하게 나오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멀어지면서 여기 국채금리와 경기 침체에 가장 예민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WTI 원유 지표가 큰 폭으로 반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S&P 500 또한 반등을 보여준 것이고요.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강해지고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상승장을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5%라는 생각보다 강한 상승을 보여준 이유는 바로 갬마 스퀴즈에 있습니다. 갬마 스퀴즈를 포착하는 방법은 implied volatility와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요. implied volatility는 여기 VIX1D로 VIX1D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정상적인 S&P 500의 움직임은 이렇게 반대로 하락을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상승을 합니다. 저는 4월 29일 날 갬마 스퀴즈의 발생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분석 영상을 올렸고요. 실제로 4월 28일 금요일 날 갬마 스퀴즈로 인해 오른 주가는 그 다음 주 바로 이렇게 가파른 하락으로 주가는 꾸준히 하락을 이어나갔습니다. 일주일 전 갬마 스퀴즈의 영상을 보시면은 이러한 차트를 또 볼 수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implied volatility가 상승을 함에 따라서 S&P 500이 오르는 비이상적인 현상을 보여주었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implied volatility가 끝자락에 상승을 함에 따라서 S&P 500도 함께 동반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부를 좀 더 확실하게 보고자 옵션 시장을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콜옵션의 물량이 이렇게 상승을 함에 따라서 S&P 500 또한 이렇게 함께 끌려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mplied volatility가 올라가면은 옵션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옵션 시장이 S&P 500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콜옵션 물량이 상승함에 따라서 S&P 500이 함께 끌려 올라갔다는 것은 갬마 스퀴즈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자리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높게 형성되었던 implied volatility가 매우 가파르게 폭락을 하면서 S&P 500이 반대적으로 기계적 상승을 시작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멤버십 분들께 종종 설명을 드렸고, implied volatility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스터디할 수 있는 자료 또한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 있으시면서 반복적으로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일자리 관련 데이터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쌓여 올라갔던 implied volatility가 순식간에 녹아내려가면서 반사적으로 기계적으로 S&P 500은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한 목도 꽤나 있습니다. 마치 FOMC 회의 초반에 다들 기대했던 25bps가 나오면서 implied volatility가 녹아내리면서 반사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3월달에 유튜브에 올려드린 영상으로 옵션 전략을 연계해서 단타성 정보를 공유드린 영상으로 쇼피파이를 대상으로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공유드렸습니다. 3월 27일 기준 50달러에 5월 19일 콜옵션의 양이 이렇게 무려 7,551개어치가 순식간에 급등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아스크 프라이스가 2.53달러인 만큼 50달러를 기준으로 콜옵션 트레이더들이 이득을 보려면은 주가가 52.53달러 이상까지 주가가 상승을 해야 하므로 쇼피파이는 5월 19일 안에 52.53달러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대한 분석에 있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저평가인 것을 확인했고요. 게다가 차트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45.59달러부터는 이렇게 엄청난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기 쉬운 상태라고 또한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쇼피파이는 이렇게 23% 그리고 어제 추가적으로 8% 상승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5월 19일 옵션 만기일 이전 52달러 이상을 갱신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콜옵션 세력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따라서 주식을 사셨던 분들 또한 주식에서 큰 수익을 얻게 되신 것이죠. 옵션과 연계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낸 예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는 이렇게 단타성 정보라고 말씀드린 만큼 매도를 하였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콜옵션이 연계된 전략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멤버십 분들이 사전적으로 좋은 위치에 포지션을 잡으실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텔레그램에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안정의 투자를 이행하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이 링크라던가 혹은 가입 버튼을 누르신 뒤 여기 커뮤니티 탭을 누르시고 아래에 있는 멤버십 전용거를 찾으시면은 링크가 있으니 그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주가가 올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가 핫하게 나온 지금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인플레이션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나 연준이 신경 쓰고 있는 데이터는 바로 wage growth인데 보시면 연 기준으로 4.4%가 나오면서 컨센인 4.2%와 리바이스된 4.3% 그 이상의 수치를 이번에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4.4%를 조금 더 깊게 알기 위해서 이것을 실제 수치로 변화해서 알아보면요. 2006년부터 이렇게 2023년까지 임금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보면은 이렇게 당연히 꾸준히 우상향을 해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그 성장률을 잘 보기 위해서 리그레션이라는 지표를 사용하면요. 이렇게 좀 더 쉽게 그 성장률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의 기준으로 빨간색 위에는 가파르게 웨이지 그로스가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빨간색 아래는 이렇게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한지라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시기는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을 자처하면서 인플레이션의 반대인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월 10일날 발표될 CPI의 컨센을 한번 볼까요? 헤드라인 CPI는 5.0%로 지난달 결과치였던 5.0%와 동일하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CPI가 강하게 자리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요. 여기 콜 CPI도 마찬가지로 컨센이 5.5%로 지난달 수치였던 5.6%보다 낮게 잡혔습니다만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CPI가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매번 CPI에 있어서 컨센 대비해서 순간순간 결과치에만 집중을 하는데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은 앞으로도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을 위주로 공유를 드릴 것인데요. 인플레이션이 한창이었던 여기 1970년대는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CPI가 매우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980년대는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경기 침체나 중국의 등장과 함께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었고 다시 인플레이션 흐름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번 인플레이션 또한 순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끝날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이렇게 지금 4.6%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그냥 한 번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더 가파른 상승으로 이을지는 지켜봐야 하는데요. 이러한 수치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강하며 주가가 상승장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입니다. 물론 트레이딩으로 단타를 기가 막히게 칠 줄 안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폭락을 대비해서 저렴한 기업들을 매집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한 예로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는 바로 어제 부당한 이유로 주가가 빠졌던 IP를 상으로 이렇게 매집을 했던 걸 공유해 드렸고요.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이유 또한 이렇게 공유를 분석해서 드렸고, 실제로 칼아이칸이 바로 반론을 하면서 배당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부당한 이유로 크게 빠졌던 주가는 다시 26.70%만큼 반등을 하였습니다. 제가 매크로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매크로만큼이나 개별주들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부당한 이유로 칼아이칸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과매도가 나오면은 이 과정 속에서 플러스 알파를 챙길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매크로를 보아온 탓에 현금이 있는 것이고, 그 현금으로 이렇게 주가가 폭락할 때 대응함으로써 플러스 알파를 챙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앞으로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무한 매수를 해나가면은 현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작 주가가 폭락을 할 때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칼아이칸의 IP 상승과 함께 14% 이상의 시스차익과 더불어 연 26%의 배당금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PTP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외하면은 15% 정도의 연 배당률입니다만, 이 또한 훌륭하며 한국에선 키움에서만 매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TP이기 때문에 만약 매수하신다면은 나중에 매도를 할 때 매도 금액의 10%가 세금으로 또 나가기 때문에 최소 2-3년 이상 배당금을 타가실 게 아니시라면 비추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치기 전에 CTA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CTA는 S&P 500의 주가가 여기 4090 아래 잡힐 때만 매도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 자료를 제공해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TA가 매도를 한다고 했는데 왜 주가는 올라가지라고 말을 한다면은 자료를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CTA는 4090 아래부터 매도를 하는 모멘텀을 추종하는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매도세가 붙는 것이지 상승을 하면은 매도를 멈춥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주가가 상승할 때는 적어도 CTA는 아무런 플러스 영향을 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며,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CTA가 힘을 더해서 매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의 주가는 4100 이상으로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를 잠정적으로 멈췄습니다만, 만약 다시 4090 아래로 떨어진다면은 가파른 하락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다들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강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